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키슬입니다.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제 피검사 결과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원래 기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검사지 받고 좀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급 기획을 마련해 봤습니다. 사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제일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피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. 피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차피 간 수치가 높게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결과지를 선생님이 보시면서 약간 혼이 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인지 이거 받으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간 수치를 보기 위해서만 피검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피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받으러 가는데도 이게 그렇게 싫더라고요. 선생님과 만나서 듣는 얘기가 최소 잔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술 좀 줄이세요, 뭐 끊으세요, 뭐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, 큰일 납니다, 뭐 약간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, 그럼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제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. 아 나도 안다고, 이제 그만 좀 하라고, 약간 이런 식으로.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되게 중독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게 다 그냥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너무 싫은 거죠. 그리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닌데, 선생님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저는 이제 실제로 겪은 일인데,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병이기 때문에 환자를 대할 때 같은 말이라도 약간 간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셨네요, 뭐 술 줄이기 힘드시죠? 근데 노력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,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, 근데 이제 약간 표정에서 약간 노답 취급하는 느낌, 막 약간 절레절레 이런 느낌으로 술 좀 줄이세요, 약간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는 안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약간 예민한 상태에서 약간 바보 취급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피검사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살면서 몇 번의 피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정상범주의 수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몇이었더라 막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되게 높은 수치였던 것만은 기억을 해요. 이런 정상범주의 간 수치를 본 게 20살 이후로는 진짜로 처음인 거죠.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술 끊고 처음인 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약간 저한테는 도전 같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, 그러니까 수치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검사받는 게 항상 무서운 일이었는데, 이제 술을 끊었고 첫 피검사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과 약간 좀 그래도 아직까지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. 왜냐하면 사실 간 수치가 꼭 알코올만 간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내가 탄수화물이나 당을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럼 또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술 하나 끊었다고 간 수치가 막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,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.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 도전이란 말이 장황하게 느껴지지만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진짜 도전이거든요. 도전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정상 수치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. 물론 술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걸 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.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분명히 단주를 하셨고 식단 조절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는 담당 선생님 전문가와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럼 이제 제가 받은 검사지 스캔 떠놓은 게 있어요. 그 스캔 뜬 것을 가지고 검사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간 건강과 관련된 수치들을 차례대로 볼게요. 우선 알부민. 알부민 수치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참고치 3.5에서 5.2이고 5.2로 범위 내에 있네요. 다음 가장 많이 보이는 AST와 ALT 수치. 제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너무 높게 나와서 검사지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떡하니 나와 있던 건데요. AST는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로 간 손상 시에 혈중으로 유출돼서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. 특히 급성 간염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그래요.
정상 수치라고 해도 간경화, 만성 간염, 간암의 위험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해서 ALT 수치와 같이 봐야 된다고 하고요. 이거는 전문 분야니까 패스할게요. AST, ALT 둘 다 보통 4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제 결과지의 참고치는 0에서 32 사이, 제 수치는 17로 참고치 범주 안에 있어요. ALT 역시 간세포 내의 담관에 있는 효소인데요. AST와 마찬가지로 간 손상 시에 혈중으로 유출돼서 수치가 증가하는 거래요. 역시 13으로 참고치 범주 이내고요. 두 효소 전부 전신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ALT가 AST에 비해 간 콩팥에 집중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요. 둘의 수치가 높고 어느 쪽의 수치가 더 높냐에 따라 증가하는 질환이 다르다고 하니까 전문가 선생님의 제대로 된 해석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다음 LDH는 젖산 탈수소 효소라고 하고 거의 모든 장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꼭 간이 아니더라도 몸에 어딘가에 병이 생기면 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. 이거는 참고치 범주 135에서 214고 제 수치는 123인데 참고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 수치가 단독으로 낮은 경우는 문제될 일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. 또 연령별로 정상 수치가 다양하게 판별되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정상 수치로 볼 수 있다고도 하고요. 그 다음 GGT는 감마 글루타밀 전이 효소, ALP의 증가를 알기 위해서 측정한다고 하는데요. 음주와 비만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치 6에서 40이 범위 아니고 제 수치는 9입니다. 마지막으로 빌리루빈은 간질환, 폐쇄성 황달, 용혈성 빈혈 등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제 수치는 0.3으로 참고치 0에서 1.2 범위 내에 있습니다. 결론은 간 질환과 관련된 혈액검사상 수치들은 모두 문제없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거네요. 15년을 술을 마시고 10년을 진성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로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 결과가 저한테 의미하는 것, 그리고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건 단주와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. 사실 우리 뇌는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이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이랑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되는, 사실 중독의 메커니즘도 그 보상 체계랑 관련이 있고, 그런데 식단 열심히 하고 단주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지를 받은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상이 된 거죠.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처럼 단주와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받은 이 검사지는 저한테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고요.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중독자로 살았는데 혈액검사지가 저한테 이렇게 보상이 되는 날이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, 그리고 또 이런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,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편으로 제 피검사 결과지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